여러분, 와우. 4억 대출을 하면 월 이자만 165만 원 가량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 엄청나죠. 그것도 내일부터도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이자가 다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리가 다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대출 이자만 월 7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월 70만 원. 여러분, 서울 아파트 집 살 때 3억 4억 대출 받는 거는 예산일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0.5%였었잖아요. 지금이야 0.75까지 올랐지만 금리가 싸니까 영끌해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4억이 아니라 5억 10억이라도 빌려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집을 계속 살 건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어요. 이자가 월 70만 원씩 더 늘어나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9억 원 아파트를 4억 원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대출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2.85%였습니다. 그래서 95만 원이에요. 연으로 따지면 11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딱 1년만이에요. 딱 1년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95%까지 올라갔어요.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월 이자 부담이 165만 원이 돼요. 7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연으로 따져도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198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건 뭐 상당히 엄청나죠. 엄청나죠.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가장 비싼 걸 예상을 해서 저는 달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나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자 부담이 한 달에 165만 원이 되면 여러분 월급 400만 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영끌한 친구들 400만 원 뭐 500만 원 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30대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400만 원 뭐 400 몇십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165만 원이 이자로 나가면 삶을 어떻게 살죠? 생활비만 하더라도 절반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축도 못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자 부담이 이제는 이자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폭탄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대출금리를 올려도 되나? 그야말로 기준금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0.75%입니다. 0.75%. 그런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가. 이게 시장금리인데 코픽스 금리라니까 8개 은행의 조달금리를 말하거든요. 은행도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그러면 은행채에 금리가 있어요. 그 조달금리가 9월에는요 1.16까지 올라갔습니다.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는 더 올려야 되겠죠.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이게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문제는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장금리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냐고요? 이제 11월이 되면 또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 이게 1%까지 올라갈 거예요. 1%까지 올라갑니다. 1%까지 올라가면 이제 금리 부담도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5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0.25%가 올라가면 5.5%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200만 원이 넘어가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활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생활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말입니다. 올 11월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했습니다. 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나 이런 게 이게 안정이 될까요? 더 올릴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신용대출도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자 폭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200만 원이 올라가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대출도 안 됩니다. 다른 데 대출이 되면 대출에서 이자를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 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5대 시중은행은요. 신용대출이 6.34%예요. 이게 여러분 5 내지 6%로 조이기로 했죠.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분 신용대출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5.32%입니다. 이것도 5 내지 6%로 지금 조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대출만 지금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전세대출도 지금 계속 해주는 거는 오른 만큼만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대출을 갚으려고 그러면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DSR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무조건 2단계를 내년 7월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DSR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이것을 땡긴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로 당기면 여러분 이제는 2억 원 이상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미 내가 5천만 원 중에 이자를 2천만 원 쓰고 있다. 1년에 원리금 갚는데 2천만 원 쓰고 있다. 그러면 대출 못 받아요. 대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결국 금리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것 때문에 서민은 지금 죽을 맛이다. 아니 국민은 진짜 죽을 맛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자 폭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자가 엄청 올라가서 16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뭐 대출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저는 와장창 무너질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투매란 말 들어보셨죠? 투매라는 말이 투는 던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매는 매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투매라는 게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최악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내노라는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우려 엄청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고도 굉장한 섬뜩한 경고를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는요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 무너진다.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전세대출까지 해주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고는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영끌족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닐 거니까요.